제가 지지난주부터 새로운 활동을 또 시작했는데, 난생 안 하던 봉사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어,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보통 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시켰거나 이런 이유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하고 싶어졌어요. 뭐 이게 말이 되나 하겠지만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했죠. 제가 한 봉사는 저는 지금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그 장애인분들이 많으세요. 발달 장애를. 그분들 중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같은 걸 했습니다. 가서 저는 원래 그 책도 쓰고 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친 거는 원래 하던 일은 돈을 받고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 학생들의 교재나 아니면 강의를 만들어주는 일이었거든요. 강의를 해주거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성적으로 했을 때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완전 달리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도 안다고 전제하는 것들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냥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사실 가르쳐 봤거든요. 예를 들어 고2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고1의 지식을 안 갖고 있는 학생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어도 어, 완전 다른 나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나 사고 수준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살, 10살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은 초등학교를 타깃으로 한 사교육은 보통 보육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 타깃은 보육의 역할도 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다가 또 완전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나이 그래도 15년 이상 사셨으니까 또 중학생 거의 중고등학생 경계에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아 좀 또 그런 느낌은 아닌데 하면서 계속 머리를 많이 써서 뭔가를 해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이게 봉사잖아요. 제가 그냥 시간을 써서 심지어 그냥 당연한 건데 이거는 그냥 봉사니까 이동도 제가 해야 되고 그냥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주 정도밖에 안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느낀 게 되게 이거 많이 배우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절대 안 하던 경험을 함으로써 뭘 배운다는 느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2시간씩 뭔가를 하다가 오면 그 학생분이 뭔가를 잘 이해하고 따라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재밌어 할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사실 살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순간이 삶에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그냥 하면서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고 저도 살면서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오 이거 시간 내서 할 만하다. 이거 할 만한 일이다.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나 그 분야에 지식이 많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건 아쉬웠고 그게 아쉬움이 있으니까 특수교육 관련까지는 아니어도 집에 와서 전 육아를 안 하거든요. 지금 나이가 육아할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근데 막 찾아봤어요. 요 나이대 아이들 남자 아이를 가르치려면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로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소 안 하던 사고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람되기도 한데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가는 게 이게 봉사라는 걸 왜 하지? 했는데 왜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조금밖에 안 해서 아직 완벽히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신문 읽기를 하게 되면 그 내가 알고리즘 때문에 내 입맛대로 보던 편식하던 지식들 이외에 좀 고루고루 반찬을 엄마가 깔아주듯이 고루고루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도 고루고루 세상에 그 다른 사람의 고충을 어찌됐든 해소해 주는 거잖아요. 봉사라는 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 면대면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해주는 봉사라서 그걸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단순히 쓰레기 줍기 이런 거는 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넣는다고 해도 나만 알고 끝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지만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는 사람이 덜한 봉사죠. 근데 이렇게 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 관련된 봉사를 제 지인 중에 어떤 누나는 유기견 관련된 봉사를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누나는 반전이 고양이만 키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봉사를 하지 싶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봉사가 나쁜 일은 아니니까 저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쓰레기 줍기 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좀 더 중요하니까 책임감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데 근데 가질 수 있게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그분께서 잘 따라와 주시고 어, 뭐라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저는 어릴 때 그런 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었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육아를 이제 형이나 누나들은 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걸 갖고 태어나는 이제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니까 세상 모든 아이나 학생들이 옛날보다 좀 더 그 귀중하고 소중해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제가 그냥 학생 그 자체였으니까 그거를 못 느끼잖아요. 당연히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체감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봉사 관련된 포털이 우리나라는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해보시고
제가 늘 예전부터 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봉사 시간이 안 지키는 봉사여도 좋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무언가를 해서 기여를 하고 거기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저는 결국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봉사의 본질이 봉사 시간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결과 지표고, 봉사의 본질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이 봉사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막 복잡하게 그런 봉사로 시작할 필요 없고, 어렵고 난해한 봉사로 시작할 필요 없고, 주변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대할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더 인사를 걸어볼까, 이런 걸로 시작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잘 하기만 해도 결국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봉사 행위거든요. 그걸 기록해 주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하면 좋은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나조차 하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조차 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넌 봉사가 타인을 위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거의 나조차고 하는 일에 가깝다. 내 욕심에 가까운 일인 것 같다. 라고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 시간을 분배하고 자원을 분배할지는 봉사에 본인이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선을 그어놔야겠죠. 너무 그게 당연히 모든 게 과도해지면 안 좋겠지만 아, 아예 안 해봤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에서 거의 그러니까 감사함을 자주 느낀 사람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 단계 넘어선 레벨이 감사함을 거의 느끼는 걸 본인이 창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면 그럼 뭘 더 안 해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뭐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본인이 그냥 가만히 단조적으로 살기만 해도 그냥 계속 발생해. 그럼 뭐 너무 잘 된 일이죠, 그 사람에게. 근데 너무 감사할 일이 오늘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 감사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공원에 있는 페트병을 그냥 주워서 분리수거통에 넣었어. 나는 이 동네의 자연 생태계를 하루 정도 지켜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서 나 좀 뿌듯한데? 좀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둘러싸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인을 설득하는 걸 뭐 이런 영상이나 주변인의 말로서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제가 스스로 그런 거를 진짜로 체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파트를 잘 찾아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괜찮아. 나 이거 하고 있는데 괜찮아. 너도 해볼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되고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심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끝.